지난 여름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의 에비스풀에서 사람의 발 일부가 들어있는 신발이 발견됐는데 희생자가 한인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격적인 연말 소매 경기 시작을 앞두고 이른바 짝퉁 위조 상품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 LA에서 압수된 위조 상품만 무려 10억 달러어치에 달합니다. 한국 여성 승무원이 피습당한 LA 다운타운 흉기 난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번 사건을 아무 이유 없는 묻지마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100명을 넘어서면서 보건당국이 다시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2022 LA 오토쇼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이번 오토쇼에서는 한국산 전기차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지난 여름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의 에비스풀에서 사람의 발 일부가 들어있는 신발이 발견됐는데 희생자가 한인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청은 오늘 DNA 검사 결과 희생자는 LA에 사는 70대 한인 남성 노모 씨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유가족들에게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7월 31일 에비스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사망 경위나 살인사건의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국립공원 관리청은 밝혔습니다. 에비스풀은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가운데 한 곳으로 깊이가 53피트나 돼 위험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4일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 피해자인 80대 한인 여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뺑소니범 검거를 위해 보상금 5만 달러를 내걸었습니다. 사고는 지난 14일 새벽 삼가와 웨스턴 애비뉴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화면 속 차량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뺑소니 차량은 2006년형 흰색 투도어 BMW 차량으로 앞범퍼와 후드가 사고로 인해 파손된 상태입니다. 유가족들은 올해 83살 이봉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자녀 셋을 둔 싱글맘으로 메릴랜드주로 이민와 식당을 운영하다 은퇴한 뒤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해 살고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사고 당시 뺑소니범이 이 할머니를 들이받은 후 멈춰서서 도움을 주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뺑소니범을 검거하기 위해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검거를 위해 결정적인 제보자에게 보상금 5만 달러를 내걸었습니다. 본격적인 연말 소매 경기 시작을 앞두고 바다를 건너 들어오는 이른바 짝퉁 위조 상품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세관 당국이 올해 LA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들을 공개했는데 액수만 무려 10억 달러어치에 달합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고에 길게 늘어서 있는 상자들. 이 안에 있는 전부가 불법으로 제조된 이른바 짝퉁 위조 상품들입니다. 고가의 시계와 가방, 운동화, 담배, 자동차 부품에 이르기까지 품목도 다양합니다. 온라인 판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명품은 물론 저가의 일반 생필품까지도 가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복제 기술도 진화해 이제 얼핏 육안으로 봐선 가짜임을 구별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LA와 롱비치 항구를 통해 들어온 이 압수 위조 상품들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 규모를 넘겼습니다. $1 billion is the appraised value of the seized products if they were to be sold as legitimate products. In other words, the number represents the potential loss of revenue for the rightful trademark owners.
올해 LA에서 압수된 위조 상품의 총 액수는 지난해 7억 2,500만 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38%가 급증했습니다. 미 전역으로 확대하면 압수된 위조 상품은 33억 달러어치에 달하는데 이 중 3분의 1이 LA와 롱비치 항구에서 적발되고 있고 대부분은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These numbers demonstrate that the COVID-19 pandemic didn't slow down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To the contrary, these networks saw an opportunity to defraud stay-at-home American consumers who relied more heavily on online shopping. 세관 당국은 위조 상품들을 제조 판매하는 업자들 외에 구매자 역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소매 판매가 급증하는 연말 해외 온라인 배송으로 물건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판매자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국 여성 승무원이 피습당한 LA 다운타운 흉기 난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아무 이유 없는 묻지마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LA 경찰국은 사망한 노숙자의 범행 동기에 대해 계속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것으로는 아무런 동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노숙자가 타겟 매장 안에 있는 부엌용품 코너로 가서 길이 10인치의 대형 정육점용 칼을 찾아 포장을 뜯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피해자인 9살 소년과 여성 승무원인 24살 여성은 아무런 관련도 없이 노숙자 습격을 받은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다행히 둘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여성 승무원이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돼 입원했으며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메릴랜드주의 한 아파트 건물에서 가스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12명이 다쳤습니다. 2명은 중태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전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짙은 연기를 볼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게이더스버스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계속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12명이 다치고 이 중 2명은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들은 대부분 성인이지만 4명의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아파트 건물 일부가 무너졌고 주민들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아직 피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 수감 생활을 한 수백 명의 여성들이 교도관들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며 뉴욕주를 상대로 최소 750건의 대규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내용의 법안인 성인생존자법이 지난 5월 통과됨에 따라 뉴욕 의원들은 현재 수감돼 있거나 과거에 수감됐던 여성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성인생존자법은 오는 24일부터 뉴욕에서 시행되는데 교도소를 포함한 국가시설에서 일어났던 학대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에 포함됐습니다. 현지 변호사들이 미국 로펌 슬레이터 슐만에서만 최소 750건의 개별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 여성들 사건의 경우 1980년대와 1990년대까지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며 일부는 뉴욕시 라이커스 섬과 심지어는 도시나 카운티 그리고 교도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준비 중인 의뢰인 중 한 명은 베이뷰에서 교도관에게 성폭행을 당해 자궁 외 임신을 하고 불임이 됐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bedford hills 교정시설에서 수개월간의 반복적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약 30년 전 불법 약물을 판매한 혐의로 수감됐었던 한 여성은 당시 성폭행을 가했던 교도관의 머리와 채취, 치아 등을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아 윌러는 수백 명의 교도소 성폭행 생존 여성들 중 처음으로 나섰습니다. The officer first befriended me, and after the sexual assaults occurred, let me know in no short terms that we do share the same borough. And that if I would tell, that I would reap the repercussions. 교도소 내에서의 성적 학대는
대부분 교도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종종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오랫동안 존재한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부 의원들과 해당 로펌 변호사들은 수감됐던 여성들의 열띤 반응에 상당히 놀랐으며 희생자들이라고 주장한 여성들의 수가 놀랄 정도로 매우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해 위스콘신주에서 차를 몰고 크리스마스 퍼레이드로 돌진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남성에게 종신형과 함께 징역 1067년형이 추가로 선고됐습니다. 카운티 수뇌법원 제니퍼 도로우 판사는 1급 고의살인 혐의 등 76개 혐의에 대해 지난달 유죄 판결을 받은 데럴 브룩스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도로우 판사는 또 브룩스가 후회하지 않고 공감 능력을 갖추지 않았다면서 종신형에 더해 징역 1067년형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브룩스는 지난해 11월 밀워키 인근의 연례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행사장에서 자동차를 몰고 군중을 덮쳐 8살 소년과 81살 노인 등 6명이 숨지고 60여 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가족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주 LA 카운티 인구 10만 명당 86명이었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번 주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모든 사람은 실내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현재 마스크의 실내 착용은 강제성은 없지만 의료시설이나 10일 이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또 백신 미접종자에게 백신 접종을 당부했고 환절기 체온 유지를 위해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고 조언했습니다. 2022 LA 오토쇼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올해 오토쇼에서는 한국산 전기차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오토쇼를 다녀왔습니다. 한국차 브랜드들이 올해 오토쇼에서 전기차 주력 모델들을 소개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의 후속 모델인 아이오닉6를 미국 시장에 최초 공개했습니다. 현대의 첫 세단형 전기차 아이오닉6 모델은 초반에 한국에서 수입되지만 향후에는 사바나 전기차 공장에서 생산될 계획입니다. The new EV factory that's going to be built in the state of Georgia. So it's going to be a dedicated EV factory that will be building vehicles like the Ioniq 6. 현대 엔비전 74 컨셉트카도 미국 시장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수소전지 기반의 엔비전 74는 포니쿠페 컨셉이 공개된 1974년을 뜻하는 것으로 포니쿠페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모델입니다. 기아는 전기차 EV6의 고성능 모델인 EV6 GT와 신형 셀토스를 공개했습니다. 슈퍼카들과 견줄 정도의 고성능을 발휘하는 EV6 GT는 내년 상반기부터 미국 시장에서 판매됩니다. We move very quickly. And so we have announced a factory outside of Atlanta, Georgia, near Savannah, that's only going to be making batteries and electrified vehicles. So we're hoping to get that production ramped up as soon as possible. 제네시스는 현대차 그룹 브랜드 중 가장 먼저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합니다. 기존 내연기관 생산 시설을 변경해 전기차 생산이 가능한 시설로 변경하는 겁니다. 저희 제네시스 GV70가 다음 달부터 미국 알라바마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요. 전기차 트랜지션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처음 스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네시스 GV70 EV는 한국 전기차 가운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이 됩니다. 2022 LA 오토쇼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높았습니다. 한국 자동차 브랜드들은 국내 생산 분량을 늘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LA 컨벤션 센터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한국 이태원 참사 수사 소식입니다. 특별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경찰, 소방 등에 국한돼 왔던 수사가 마침내 윗선으로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이윤우 기자가 전합니다. 특별수사본부가 어제 압수수색한 기관은 총 3곳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대상이 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으로부터 재난 정보를 취합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행안부 서울상황센터와 안전관리 정책관 사무실도 비슷한 사유로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행안부 최종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의 집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 장관은 소방노조의 고발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인데 특수본은 고발인 조사가 먼저라며 이 장관은 아직 강제수사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 책임과 재난관리 책임 등에 대해 계속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방대한 압수물 분석과 함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이라며 행안부의 사전 사후 조치들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기관은 서울시청입니다. 안전총괄과를 비롯해 재난 관련 부서 8곳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상위 지자체인 서울시 차원의 부실 대응 문제가 드러날 경우 수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용산경찰서로부터 헬로윈 안전 관련 보고를 받고도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으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도 압수수색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강제 수사는 행안부와 서울시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날부터는 20일 가까이 흐른 시점이고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서 등을 처음 압수수색한 날로부터 또 보름이 지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개막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축구대표팀 손흥민의 검은 마스크가 국제축구연맹 FIF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출전 준비를 마친 셈인데 과연 이 마스크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안전한지 김도한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손흥민은 둘째 날 훈련도 종종 마스크를 고쳐 썼을 뿐 별탈 없이 전부 소화했습니다. 여기에 FIFA가 7번이 적히지 않은 검정 마스크를 승인하면서 사실상 마스크 투혼을 예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쾌걸 조로나 배트맨을 연상시키는 이 마스크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손흥민 선수의 마스크와 유사하게 제작된 마스크를 쓰고 몇 가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카본 재질의 특수 소재로 철보다 강도는 좋고 무게는 거의 나가지 않아 공을 차거나 움직이는 건 어떤 충격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단 헤더를 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몸싸움 도중 얼굴이 밀리거나 수술 부위에 공이 직접 부딪힐 경우 충격이 전해집니다. 즉 헤더 경합이 주무기가 아닌 손흥민의 출전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무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까도 제가 위험,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축구 선수들은 어느 정도의 위험은 항상 가지고 경기 플레이를 하거든요. 충격이 왔을 때 충격을 많이 분산해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충격이 왔을 때 헬멧을 쓰고 있으면은 통증이 오더라도 훨씬 덜 아픈 것처럼 다른 부위는 큰 손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한테 상당히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1%의 가능성을 보고라도 뛴다는 주장의 투혼에 팀 동료들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마스크 부분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내색하지 않고 또 팀원들에게 더 오히려 긍정적인 분위기를 줘서 좋은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선수 랭킹 13위에 오른 손흥민. 마스크 투혼을 예고하며 벤투호에 긍정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중간 선거로 하원의 주도권이 공화당으로 넘어가면서 지난 20년간 민주당 지도부를 이끌어온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김양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치 권력 3위, 올해 82살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마지막으로 의사봉을 내려놓는 순간 박수가 울려 퍼집니다. 펠로시 의장은 더 이상 민주당 지도부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공식 퇴진을 선언했습니다. For me, the hours come for a new generation to lead the Democratic caucus that I so deeply respect. 펠로시 의장은 2003년부터 하원에서 민주당을 이끌었고 2007년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 하원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지난 20년간 양극화된 미 의회를 정치적으로 잘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데 이어 민주당 내부 세대 교체 요구에 따라 지도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아직 개표가 끝나진 않았지만 미 하원은 공화당이 과반인 218석을 확보해 4년 만에 다수당을 탈환했습니다.
공화당 원내대표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원이 차기 하원 의장으로 유력합니다. And this new Republican leadership team is ready to get to work to put America back on the right track. 메카시 의원은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한 국정조사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며 바이든 행정부에 제동을 걸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반반씩 권력을 나눈 미국 의회 구도는 앞으로 2024년 대선까지 가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권 선언을 공식화한 만큼 미국 정치권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재미한국 노인회가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격려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과 보험사 휴메나가 후원한 격려잔치에는 80여 명의 한인 어르신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격려잔치는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추수감사절 행사로 한인 노인들은 지역사회 관심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오늘 참석한 한인들에게는 한식 점심과 생필품이 담긴 가방이 2개씩 전달됐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를 말하자면 일궈오신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을 좀 더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좀 이렇게 케어해드린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일주일 앞서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상품 전달에 앞서 한인 어르신들이 노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생활건강 상식과 메디케어 파트 설명 등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제주 특산물인 황금광어가 미주 지역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한국 수산물 유통업체인 RF&는 살아있는 한국산 수산물의 미주 지역 공급 확대를 위해 제주도 황금광어를 새롭게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산 황금광어는 10년간 광어 종자를 개량한 품종입니다. 미국 시장이 오기 전에 이제 동남아나 이런 시장에서 저희들이 한 1년 동안 아주 각광을 받았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 시장이 또 오픈되기 때문에 황금광어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접목을 하게 됐습니다. 업체는 유통 과정에서 스마트 시스템을 적용해 컨테이너 수온 변화 등을 바로 확인해 조치할 수 있는 만큼 미주 지역 소비자에게 싱싱한 한국산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